최근 낚시 인기가 높아지면서 바다 낚시도 대중화되고 있다. 바다 낚시 성수기인 가을철,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유어 낚시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이 낚시 때문에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한다. 엄청나게 걸려요. 말도 못하게. 봄에 쭈꾸미가 없어. 병원에 응급실 가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쭈꾸미 멸종돼요. 마구 버려진 해양 쓰레기, 쓰레기로 인한 조업 방해, 각종 안전사고 발생, 불법 영업에 의한 피해 등 일부 몰지각한 낚시인들 때문에 생긴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항.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새벽, 이곳은 출항 준비를 하는 낚싯배들로 가득하다. 비응항에 신고된 낚싯배는 약 160여 척. 바다 낚시는 이제 명실상부한 레포츠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바다 낚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다. 일부 낚시인들 때문에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 문제나 각종 안전사고, 불법, 편법 행위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물 한 폭이 2만 원이에요. 그러면 낚시 한 폭을 낚시 5개만 걸리면은 다 그물 다 빼야 2만 원짜리.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깨대로 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는 어머니 허가로 소라값 넣고 잡거든. 근데 잡아달라는 게 쭈꾸미도 없어져지. 비응항에서 만난 어업인들은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와 조업 방해를 가장 큰 문제로 삼았다. 먼저 수산자원 감소의 경우 가을철 비응항의 주꾸미 낚시는 성업 중이지만 어업인들의 주꾸미 어획량이 계속 줄어들면서 조업 어종까지 변경했다고 전한다. 실제로 2007년 6,800톤가량이었던 연간 주꾸미 어획량은 지난해 3,700여 톤까지 감소했다. 고기 수는 많이 줄어들었죠. 열이라고 하면 7원 있고 3원 그것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꽃게가 걸리지도 않지만 낚시가 올라오면 그물을 써먹들 못하는 거 이게. 다 잘라버려야 되니까 그물에 허근데 꽃게가 어디 들어가겠어요. 또 다른 문제는 낚시 쓰레기로 인한 조업 방해다. 낚싯배가 한두 배야지. 여목들 못한다. 특히 주꾸미 낚시에 사용하는 인공미끼가 그 주범이다. 이 그물 방금 조업하고 오신 그물이에요? 네, 그거. 낚싯바늘에서 떨어져 바닥에 쌓인 인공미끼는 그물을 훼손시키고 어업인에게 상처를 입힌다. 꼭 이런 그물 놓은 데 안 좋아서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낚시하는 그 보드들이 이 뽑아가지고 귀에만 뚝뚝 따고 그물 깔아쳤는다니까. 오늘도 5폭이라 그렇게 해라. 그런 것 좀 단속 좀 해줘요. 진짜. 그물에 걸린 인공미끼를 떼어내는 일도 쉽지만은 않다. 대충 이렇게 해놓고 이제 칼로 여기를 이렇게 따야 한다고 이렇게. 그 그물 새 그물 샀지. 여기도 하나 또 걸려 있지 아니요. 이거 하나 걸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한 게 막.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낚시에 대한 어업인들의 불만은 쌓여만 간다. 낚시 때문에 생기는 어업인들의 불만은 서해의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충남 태안의 작은 항구인 연포항. 연포항 곳곳에서도 낚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연포항에서 만난 한 어업인. 그도 낚시 때문에 심각한 그물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한다. 어구를 설치해 놨으면 낚시객들이 와가지고 이 낚시에 그물이 걸린다고. 걸으면 이게 이렇게 다 찢어지 이렇게 뻥뻥 뚫려버려요. 낚시로 훼손된 어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더 안타깝기만 하다. 보상이 어딨어? 보상을 피해. 어민들만 피해보는 거지.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다.
일부 낚시인들이 바다에 마구 버린 쓰레기가 그물에 딸려 올라오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뭐 낚싯바늘서부터 시작해서 뭐 각종 뭐 생선을 쓸어먹고 뭐 봉지에다 담아서 버린다던가 그런 게 많죠. 생활 쓰레기들을 많이 버리죠. 그물에 걸린 쓰레기는 일일이 손으로 제거해야 하는데 그래서 어업인들은 그물 손질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이 바위 옆에 간자미 잡고 다닐 때는 한 20-30개씩 올라가면 손가락도 찔리고 찢어지고 막 그래요. 힘들지. 바다에 버려진 낚시 쓰레기들은 환경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바다 생물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많은 낚시인들은 스스로 성숙한 낚시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환경적으로 좀 납추 같은 거 못 쓰게 돼 있거든요. 그 일부 납추 쓰는 사람도 있는데 미래의 환경을 위해서 납추 같은 거 가볍게 안 쓰고 친환경 목돌, 강철추로 된 그 목돌 같은 거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이 우리가 보호해야 어족적으로 또 보존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계속적으로 이 생활 레포트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거든요. 버리게 되면은 어차피 바다에 버리지만 오염되고 결과적으로 물고기가 죽고 그러다 보면 어족 자원이 고갈되는데 일부분을 또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한 조사에서도 대다수 낚시인들은 무분별한 낚시 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렇다면 낚시 활동에 대한 제한, 왜 필요할까? 낚시 쓰레기 자체는 해양 쓰레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3%에서 6% 정도를 차지하는데 해양 쓰레기가 생물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을 때는 70% 이상이 낚시 쓰레기가 미치는 영향이에요. 낚시에 대한 관리가 절실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낚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낚시 규제 지역, 낚시 어선업, 낚시터 등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낚시가 성행 중인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많은 나라에서 낚시 면허세를 시행하고 낚시 행위 제한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낚시 면허 시험제를 시행하고 있어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을 치러야만 면허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낚시 면허제나 허가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70년대 처음 거론되었고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와서도 여러 차례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환경부, 해수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하지만 낚시인들이 심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무산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낚시 면허제나 이용권제를 도입하자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하면 저는 큰 무리 없이 시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낚시 면허제는 면허를 통해 바다 환경 훼손과 어족 자원 감소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교육을 하자는 것이다. 면허로 마련된 재원은 양질의 낚시 여건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데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감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의 방안은 낚시 형태에 따라 적절한 규제를 관련법에 반영하자는 것인데 각 낚시의 형태나 어종에 따라서 낚싯대의 수, 조획 허용 크기, 조획량 등의 규제를 다르게 적용해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그리고 낚시로 조획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지난해 국회 농해수 위원인 서삼석 의원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일부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행위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그 결과들이 도출돼가지고 그걸 좀 이렇게 제한하자, 금지하자, 안전도 담보해 드릴 테니까 낚시는 그냥 취미 수준 정도에서 이렇게 즐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법의 그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현장의 어업인들은 낚시인들에게 어떤 것을 바라고 있을까? 자망그물이 많이 쳐 있는 곳에서는 낚시 조업을 되도록이면 안 해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어구를 좀 피해서 낚시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부 낚시인들 때문에 어업인들이 조업에 방해를 받고 바다 환경이 훼손되고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어업인들과 낚시인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낚시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